미니 탱크 텀블러 1개. 행사 당일은 5월 18일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 그날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인 4월 16일에도 미니 탱크데이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그날이었어요. 단 며칠 만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카톡 선물하기 7년, 부동의 이리자리도 내줬고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는 같은 날 즉시 해임됐습니다. 전용진 회장은 8일 뒤인 5월 2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어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4,275억 원 충전금, 그 돈의 운명도 같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정식 법인명은 SGK 컴퍼니예요. 작년 매출이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425억 원이었고요. 이마트 그룹 안에서 사실상 유일한 흑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1년 전 같은 시기엔 줄 서서 텀블러를 사던 매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환불 행렬이 더 깁니다. 카톡 선물하기 1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속도는 멸공 논란 때도 없었어요. 그때는 매출 타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마진 적은 바나나만 골라서 충전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환불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표면만 보면 광고 한 장의 실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콜옵션과 4,275억 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마케팅 사고입니다. 회사 측 해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기존 홍보 문구 가방에 속과 라임을 맞추려 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AI에 문구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518은 생각조차 못했다고 해명했고요. 탱크라는 이름도 실제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4월 16일 출시일도 행사 업체 일정에 맞춘 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사측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네이밍을 제안한 커머스팀 직원 3명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거든요. 회사 자체 조사에서요. 대화 내용을 확인할 길이 막혔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깊은 메커니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광고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배구조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거든요. 지분 구조를 보면요.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보유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 지분은 0%예요. 헌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외부 견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이마트 쪽 사람들 중심이에요. 한국 사회에 민감한 정서를 걸을 외부 감시 장치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광고 한 장이 결제 라인을 통과한 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들 아는 얘기예요.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 그룹의 캐시카우입니다. 단순한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룹 전체의 자금줄입니다. 작년 스타벅스 총 배당이 1,062억 원이었어요. 그중 이마트 몫이 약 717억 원이었습니다. 배당 성향은 74.5%였고요. 과거에는 최대 90%까지 배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돈의 대부분을 위로 올려보내는 구조예요. 스타벅스는 배당만 위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부 거래로도 그룹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전산 시스템 유지비로 신세계 INC에 매년 600억 원대를 지급합니다. 이마트에도 매입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대를 보내고요. 합치면 매년 700억 원 안팎이 내부 거래로 빠집니다. 거기에 배당 717억 원을 더해보세요. 한 해 1,400억 원대가 그룹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 그럼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정용진 회장 개인입니다. 이마트도 49.2%라는 초고배당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정 회장은 이마트 지분 약 28.56%를 가지고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나온 현금이 이마트를 거쳐 회장 개인 통장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정 회장이 올해 받는 배당금은 2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급여까지 합치면 250억 원대로 거론돼요. 전 회장이 5월 26일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구조 위에 미국 본사의 칼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이번엔 이 사태가 누구 지갑을 어떻게 흔드는지 4계층으로 풀어드릴게요. 첫째, 가장 직접적인 영향, 자산 보유자입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정용진 회장과 이마트예요. 매년 1,400억 원대 파이프가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자산 보유자 위에 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본사의 35% 콜옵션이에요. 본래 이마트와 미국 본사는 50대 50 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본사 지분을 이마트와 싱가포르 투자청이 나눠 매입했어요. 그 과정에서 라이선스 계약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요, 미국 본사가 이마트 지분 67.5% 전량을 강제로 살 수 있어요.
공정 가격보다 35% 할인된 가격에 말이죠. 스타벅스 코리아 기업 가치는 2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대로 평가됩니다. 본사 입장에선 한국 알짜 사업을 헐값에 통째로 가져갈 동기가 충분한 거죠. 미국 본사도 이번 사태에 직접 사과를 했어요. 칼을 빼들지는 않았어도 칼자루는 이미 쥐고 있는 거예요. 둘째, 간접 영향. 이마트 일반 주주입니다. 이마트는 상장사예요. 개인 주주가 많습니다. 스타벅스 배당이 흔들리면 이마트 배당도 흔들립니다. 작년 이마트 49.2% 초고 배당이 가능했던 게 누구 덕분이었죠? 스타벅스 717억 원 배당 덕분이었거든요. 매출이 직격탄을 맞은 지금 올해 스타벅스 당기 순이익은 작년 1425억 원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배당도 깎입니다. 이마트 주주들의 배당 수익이 같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셋째, 충전금 보유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충전금 들고 계신 분들 많죠?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이 작년 말 기준 4,275억 원입니다. 미사용 쿠폰까지 더하면 총 잔액이 4,500억 원대에 달해요. 이건 무이자로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는 이걸 신탁에 맡겨 작년 한 해만 이자로 231억 원을 벌었어요. 최근 6년간 누적 이자 투자 수익은 408억 원에 달합니다. 5년 지나면 소멸되는 낙전 수익도 별도로 발생하고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직영점이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환불 정책이 일반 선불업자보다 깐깐한 구조예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마진 낮은 바나나만 사고 환불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 미사용 충전금 지급 명령 신청까지 접수된 상태고요. 넷째, 산업과 고용입니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이 지정점이에요. 가맹점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점주의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건물주들이에요. 스타벅스는 건물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매출 연동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씁니다. 매출이 빠지면 임대료도 같이 빠지는 구조예요. 이미 임대인 37명이 매출 누락의 이유로 별건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청구액만 1인당 1,400만 원, 합쳐서 약 5억 원대입니다. 매출 연동 임대료 구조 자체가 이미 분쟁 중인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큰 손이 있어요. 싱가포르 투자청입니다. 지분 32.5%를 가진 외국인 기관 투자자거든요. 배당이 줄면 주주 소송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도미노예요. 광고 한 장이 매출을 흔들고 매출이 임대료를 흔들고 동시에 외국인 주주 소송 위험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스타벅스가 망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시나리오 1은 빠른 봉합 케이스입니다. 이미 대표 해임이라는 가장 빠른 카드가 나왔다는 점은 봉합 신호로 익힙니다. 제 잘못이라며 용서를 구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광주 추모행보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이 더해진다고 가정해볼게요. 미국 본사도 한국 측 조치를 신뢰한다고 입장을 내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매출이 회복 궤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마트 주가도 단기 충격 후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카톡 선물하기 7년 1위에서 밀려난 충성 고객의 신뢰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반대로 시나리오 2, 즉 사태 장기화 케이스입니다. 26일 사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에 매출 손실이 분기 단위로 누적됩니다. 이 경우엔 세 가지 칼이 동시에 들어와요. 첫 번째는 미국 본사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본사가 시가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이마트 지분 67.5%를 가져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 투자청의 주주 소송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주 분쟁 확산과 광주 사업 무산이에요. 신세계는 광주에 4조 3천억 원 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광천터미널 더 그레이트 광주 3조 원과 어등산 스타필드 광주 1조 3천억 원입니다. 5.18 폄훼 논란 한가운데에서 광주시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나리오에선 이마트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변수는 본사 의사결정과 광주시 입장, 그리고 소비자 정서 회복 속도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요.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번 사태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진단해 볼게요. 첫 번째 진단. 스타벅스 충전금을 5만 원 이상 들고 계신 분이라면 직접 노출입니다. 직영점 구조라 일반 선불업자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카드 자동 충전을 걸어두신 분이라면 노출 강도가 더 높고요. 두 번째 진단. 이마트 또는 신세계 계열 주식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배당 의존도가 높은 보유자일수록 노출 강도가 큽니다. 작년 717억 원 배당이 빠질 때의 그림을 본인 기준으로 따져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호를 봐야 시나리오 2로 기우는지 트리거 두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트리거는 미국 본사 공식 입장문입니다. 단순 사과 사고는 넘어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분기점이에요. 두 번째 트리거는 광주시의 더 그레이트 광주 본계약 협상 진행 여부입니다. 이게 멈추면 시나리오 2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4,275억 원 충전금, 그리고 7년 1위에서 밀려난 카톡 선물하기. 이 두 숫자가 결국 같은 사건의 두 얼굴이었던 거예요. 미니 탱크 텀블러 한 개가 단순한 마케팅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매년 1,400억 원대 그룹 자금 파이프와 4조 3천억 원 광주 사업과 미국 본사 35% 콜옵션. 이 세 가지가 광고 한 장으로 동시에 흔들린 거예요. 광고 한 장이 회장 사과까지 8일 만에 끌어낸 건 그만큼 작은 파이프가 굵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실 일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스타벅스 앱 들어가서 충전금 잔액과 자동 충전 설정을 확인하세요. 둘째, 본인 자산에서 신세계 계열 비중이 얼마인지 점검해 보세요. 셋째, 미국 본사 공식 입장문과 광주시 협상 뉴스, 두 가지 키워드로 뉴스 알림을 걸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사태의 다른 쪽을 다뤄볼게요. 콜옵션이 실제로 행사되면 한국 유통지형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지요? 그 시나리오를 따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한 줄 뒤에 숨은 자본 구조와 메커니즘을 같이 풀어가는 영상,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같은 분석을 더 자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